PR남 김홍석입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탈모에 관련돼서 함께 나눠본다고요? 네. 탈모. 와, 진짜 관심 많죠. 많은 분들 정말 젊은 사람부터 네. 나이 드신 분들까지 뭐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은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탈모가 네. 이게 딱 올 때가 있어. 뭔가 이렇게 충격으로 한번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못 느끼고 있다가 뭐 사람들 머리카락이야 뭐 의뢰이 빠지니까 하루에 빠지는 수량이 상당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세우던 머리를 못 세울 때가 딱 됩니다. 경험담이시죠? 저도 상당히 약간 삼자형으로 제가 지금 네. 머리가 탈모가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심하게 하진 않지만 머리를 만질 때 예전에는 그냥 왁스로 그냥 확 하면 끝났는데 그렇죠. 지금은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힘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람이죠. 바람. 네. 저는 근데 이제 머리가 짧으니까 네. 스타일이 짧으니까 뭐 스프레이 정도 뿌려놓으면 뭐 끄떡없습니다.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이제 탈모가요. 네.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탈모는 다 이제 있는데 정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탈모는 다 같은 탈모예요? 뭐 일단 정의부터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저 머리 빠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죠. 네. 근데 머리 빠지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몇 개 빠져요 물어보거든요. 탈모 수량?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한 2가닥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고요. 10가닥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지는 양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 정도 병원에 왔을 때 대부분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얼마 정도 빠져요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머리 감을 때 수채구멍이 막혀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머리카락으로 덮였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량이 상당히 많게 그렇죠. 느껴질 때. 근데 이제 그냥 평소엔 잘 못 느끼는데 머리 감을 때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다음에 뭐 빗을 때 보여요. 드라이 할 때 머리가 날아가는 게 좀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일단 기준은 100개입니다. 하루에 100개? 네. 탈모 기준이요. 100개요. 그러니까 하루에 탈모 기준을 100개로 볼 때 우리가 근데 100개를 다 세보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찝찝하거나 내가 뭔가 머리가 좀 빠진 느낌이 들면 한 번 정도는 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한 번 정도만 세보시고 그 정도만으로도 일단 나중에 병원을 가시거나 어디 이제 가셨을 때 저 하루에 머리가 이 정도쯤은 빠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그 정도 탈모를 평균치가 나온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감을 때도 빠질 것이고요. 드라이 할 때도 빠지고요. 이제 하얀 왜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에 일단 하다 보면 드라이만 해도 빠져 있는 양이 한 10개 이상은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개, 15개, 뭐 20개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수가 그냥 곱하기 2를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개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하면 한 80개 정도 빠진다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카운트를 한 거지 내가 또 생활을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 2배를 생각하면 그 정도 뭐 내가 머리 감고 보니까 50개 빠지는 것 같아. 그럼 일단 한 100개 정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렇죠. 탈모 진단 기준으로 보고 머리가 빠지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치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탈모가 되는 거죠. 지금 청취하는 분들도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빠질까라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실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탈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탈모의 종류는 어때요?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되게 탈모의 특징들이 있어요. 딱 진료실에 들어와서 원장님 저 이러이러한 탈모 때문에 왔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진단이 일단 거기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어느 순간 보니까 머리가 좀 가늘어진 것 같고요. 좀 희미하고 희끗희끗하고 머리가 힘이 없어졌어요라는 이야기하는. 기본적으로 남성분, 여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패턴, 이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 좀 머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M자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은 M자가 많죠. 그렇죠. 이 두 가지 방금 첫 번째 얘기했던 거와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같은 탈모입니다. 이거는 바로 남자분들은 남성형 탈모. 근데 이제 더 많이 진행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머리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여성형 탈모.
그냥 여성형 탈모는 그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호르몬 때문에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탈모기 때문에 여성분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훨씬 더 그 증상이 심한 거죠. 심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경우에도 일단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희끗희끗해지고 가늘어지고 이렇게 힘 없어지고 하는 것도 일종의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남자가 훨씬 호르몬이 많기 때문에 그 증상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성 탈모, 여성형 탈모 이 두 가지는 사실 성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막 이 분류를 되게 복잡하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M형. 그다음에 우리 저 정수리 부분 있죠. 그 부분만 동그랗게 빠지는 뒷부분 먼저 빠지는 O형. 네, O형. M과 O가 같이 오기 그렇죠. 오면 하죠. U형이 되죠. 같이 오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유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점 서로가 빠지다가 만나는 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렇죠. 근데 이제 M만 있으신 분도 계시고 O만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저는 M과 O가 조금씩 같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패턴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U자형으로 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탈모 형태를 보고 정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료 방법은 이제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 준해서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은 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 건데요. 이 휴지기 탈모는 증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좀 쉬고 싶은 거죠. 머리카락도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휴지기, 쉬고 싶은 단계로 확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 뭐 사람하고 동물은 좀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털갈이라는 걸 하잖아요. 털갈이를 하는 이유가 모든 털의 주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났다가 동시에 빠지니까 그렇군요. 털갈이를 하지만 사람은 털 하나하나 주기가 전부 달라요. 다르군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기를 가지고 가는데 일시적으로 그 주기가 맞아져서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자극이 되는 게 보통 스트레스예요. 힘들 때. 네. 그래서 몸이 되게 힘든 경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술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출산을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큰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든지 이런 게 있고 얼마 안 있다가 머리가 확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앞에 보통 어떤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인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휴지기 탈모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도 뭐 짧게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어서 만약에 이 증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머리카락이 더 빠지지 않게끔 관리를 그렇죠. 해줘야 될 빨리 해줘야 되겠네요. 원형도 비슷한 개념인가요? 원형은 좀 달라요.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탈모 중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병적인 탈모로 분류가 되는 탈모가 원형 탈모인데 원형 탈모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내 머리카락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병,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치료가 빠르게 필요하죠. 근데 원형 탈모도 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자극 요인이에요. 하나의 자극 요인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온다라고 명확하게 바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유전적인 성향도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뭐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전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다 골고루 다 파악해서 보통 진단을 하게 되죠. 탈모 보통 보면 이제 딱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치료에 관심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탈모는 치료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치료가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탈모는 치료가 되나요? 됩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탈모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케이스가 퍼센트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보통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잖아요. 뭐 먹는 거부터 뭐 검은 콩을 먹는다든지 뭐 샴푸를 또 바꿔본다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 이외에도 좀 적극적인 치료, 우리 흔히 말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법, 치료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왔을 때 정말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는 경우가 꽤 많다 보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병원으로 와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탈모가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뭐 이제 세월이니까 받아들이는 경우가 그렇죠. 대다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데이터들을 쭉 보면 거의 뭐 10% 미만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그 치료를 받으려는 그 욕구가 약하군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게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그냥 뭐 원래 그런가 보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데이터가 네. 이제 와서 적극적인 치료를 했을 때 예. 치료의 효과를 봤더니 네. 90%가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 네. 치료가 거의 다 된다는 얘기네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면 한번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패턴들에 따라서 탈모의 아까 종류가 다양하겠다고 했죠. 예. 그 치료에 따라서 각각의 탈모에 따라서 치료 기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동그란 게 없어져야 되니까 예. 보통은 보통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까지 치료가 네. 필요하고요. 휴지기 탈모, 갑자기 빠지는 탈모의 경우는 일단 머리가 안 빠지게끔만 잡아주면 그 다음 단계는 올라오기 때문에 예. 그다음 그런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래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약간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그럼 이제 그 모공이 다친다고 하잖아요. 네네. 반짝거리기 시작하면서 네. 모공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통은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치료를 네. 오랫동안 하지 않은 경우면 남아있는 모공이 사라지니까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죠. 힘들죠. 예, 근데 남아있는 것이 기능을 덜 할 때 치료를 받으면 그 기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더 얹어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선입견 하나 더 여쭤볼게요. 탈모약을 먹으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고민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기능 부물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초반에는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전체적인 보고를 보면 초기 3개월 정도가 조금 중요하고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대부분 다 돌아오는 걸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머리 나는 것에 대한 만족도를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네. 그게 올라오는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약을 네. 복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약을 매일 먹거든요. 먹게 예. 되면 매일 먹는다는 의미는 그 약 효과가 막 며칠씩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마다 꾸준하게 그 약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약을 복용하지 않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돌아온다. 네.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품 가지고서 또 이제 탈모 방지 샴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매번 모든 분들이 병원에 와서 약을 처방을 받고 먹는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효능은 어느 정도예요? 이제 샴푸 자체 효능보다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보통 이제 원료들, 성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그 성분들을 보면은 일단 모근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분이 있는 거죠. 네,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은 그 샴푸는 일종의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샴푸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게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고 의약 외품과 의약품의 기준은 약간의 누군가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누구나 그냥 약을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용법을 지켜야 될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런 화장품으로 분류된 거는 누구나 사실 손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 성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단계가 높아져서 의약품들의 경우는 일단 처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처방이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약들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화장품, 그 샴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는 거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노력이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 훨씬 그것도 본인이 수술하는 관리고 노력이지만 내가 6개월 했고 1년 동안 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상황에 맞는 대처를 그때그때 맞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상담도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간은 없는데 요거 하나만요. 우리 탈모 좀 줄일 수 있는 예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짧게? 사실 뭐 특별한 예방법이라고 하긴 조금 뭐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 그다음에 건강하게끔 모든 걸 생활하는 패턴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하나의 스트레스도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무조건 피하기는 힘드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방법 결론은 이제 결과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이고 원인적인 부분을
해결을 할 수만 있다면 네. 하셔야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